예, 안녕하십니까. 농부항소입니다. 여러분들의 텃밭 복숭아는 안전하십니까? 예, 지금쯤이면 이제 조생종 품종은 한창 이제 수확을 하실 텐데, 대체로 이제 전문 재배 농가가 아닌 자기 집 앞에 텃밭에 복숭아 한 두세 그루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분들의 고민들을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복숭아는 처음에는 잘 크는데 수확 때가 되면은 벌레가 다 먹고 또 병이 들고 또 낙가해 버리고 끝에 가서는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하신 분들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전문 재배 농가야 농업기술센터나 여러 곳에서 이제 재배 기술을 배워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집에 두 그루 세 그루 이렇게 있는 복숭아 농가에서는 마땅히 공부할 장소나 시간이나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잘 안 되고, 또 이제 그 병충해 방제를 한다고 해도 사실 전문 농가처럼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것이고 본인이 또는 가족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화학적인 농약은 사용을 하시는 것을 좀 꺼려 하시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친환경 약재라든지 어떤 그러한 방법은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학적인 그 농약을 살포를 하려고 해도 사실 두 그루 세 그루를 위해서 약을 사다가 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약을 두 번 세 번 치면은 그 이후에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약이 또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 가지 약을 그때마다 구입을 해서 하기에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왜냐하면 그 화학적인 농약은 최소 이렇게 용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되거든요. 최소한 뭐 10말, 한 20말 정도 어떤 용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용량을 사가지고 집에 두고 사용하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친환경 약재를 이렇게 살포를 하고는 그 뒤에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노력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봉지도 씌우고 하시는데, 사실 봉지를 씌워도 시원찮죠. 병이 들고 낙가를 하고 또 벌레가 먹고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키울까? 참 고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약을 안 칠 수도 없고, 치기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맞지 않고, 그래서 그 고민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숭아를 키울 때는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도 몸이 건강하면 병치레를 잘 하지 않잖아요. 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건강하게 키워주는 것이 최고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강하게 키울까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첫째는 이제 시비관리, 물관리가 되겠죠. 복숭아는 사실 많은 어떤 영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비료를 뿌린다거나 많은 퇴비를 주거나 그러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최소한 봄에, 초봄에 퇴비 조금 주는 것, 그 정도만 해도 영양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나무를 또 어떻게 건강하게 키우죠? 그것은 나무가 잘 클 수 있도록 나무의 수형, 모양새를 잡아주는 겁니다. 나무는 이 잎에서 강합성을 하고 이 뿌리에서 물과 영양분을 이렇게 흡수하지 않습니까? 이 물과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나무의 모양새를 잡아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복숭아나무를 키울 때 보통 이제 3번 주지로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큰 가지, 뼈대가 되는 큰 가지를 보통 한 3가닥 또는 4가닥 이렇게 해서 키우는데, 그 나무 주지를 곧게
곱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가지가 뿌리에서 물과 영양분을 이렇게 흡수하는데, 나무 가지가 꾸불꾸불하다면 잘 빨아 당길 수가 없겠죠. 강물이, 꾸불꾸불한 강물은 물이 이렇게 천천히 흘러요. 또 직선으로 된 강물은 물이 빨리 흐르잖아요. 이 나무의 물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 주지가 이렇게 곱게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커야 쉽게 이렇게 물을 빨아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숭아를 키울 때 주지를 곱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또 복숭아 나무 가지는 물론 하늘로 솟는 직선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키우면은 가장 잘 자랍니다. 그런데 직각으로 이렇게 키우면은 또 열매가 또 시원찮거든요. 그래서 한 45도에서 55도 그 사이를 유지하면 좋고, 유목일 때는 한 50에서 55도 정도 가지 각도를 키우고, 조금 이제 수령이 조금 올라가면은 45도에서 50도 정도로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각도는 그렇게 키우시더라도 이 주지 자체는 곱게 하는 것이 복숭나무가 건강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일단 주지가 곱게 난 다음에 부지주나 척지나 결가지를 형성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번 주지로 키운다 했을 때 그 주지 세 가닥을 일단은 곱게 뻗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뭇잎은 햇볕을 잘 받을 수 있고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전지 작업을 해서 그렇게 수형을 만들어 가면은 일단 나무는 건강하게 커갈 수 있는 기본은 됩니다. 그렇게 키우시고, 그렇게 키우시다가 만약에 잎 색깔이 좀 연하게 나온다, 짙은 녹색이나 녹색이 아닌 약간 노란색기가 보이면은 그때 우꾸름을 조금 주는 형태로 해서 키우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하면은 나무는 이제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기본은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병충해 방제인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병충해 방제 아니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봉지를 씌웠는데 역시나 병충해 방제가 안 되는 거예요. 봉지를 씌우는 것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깨끗하게 소독을 하지 않고 봉지를 씌우면은 오히려 봉지 속에 벌레들의 놀이터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차라리 봉지를 씌우지 않고 이렇게 병충해 방지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복숭아가 이제 열가가 심한 품종들은 햇볕을 받으면 이렇게 짜갈라지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품종이 아니라면 굳이 봉지를 씌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약을 쳐야 되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러한 약을 쉽게 구할 수도 없고 어떤 약을 선택할지도 모르고, 산다 할지라도 같은 약을 3분 이상 치면은 내성이 생긴다는데 그 약을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친환경 약재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근데 친환경 약재도 이렇게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좀 가격이, 친환경 약재는 화학적인 약보다도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뭐 2그루 3그루 키우는데 비싼 돈 주고 약 사가지고 복숭아 키워서 몇 개 따먹으려고 차라리 돈 주고 복숭아 사먹는 게 더 낫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친환경 약재를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인터넷에 조회해보면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친환경 살충제, 살균제를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은행잎이죠. 은행잎이나 은행 알맹이 또는 은행 알맹이 그 껍질, 그것을 이제 물에 끓여서 거기서 이제 액을 끄집어내면은 그게 천연 살충제가 되지 않습니까? 또 천연 살충제 중에 이제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할미꽃,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들을 공부를 하셔서 직접 친환경 약재를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어렵죠. 공부도 해야 되고 만드는 방법,
또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진짜 살충 효과가 있나 없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또 많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만드는 것이 또 어쩌면은 더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은 또 그 후에 차선책은 또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쉬운 것만큼 약효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도 무방비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그것마저라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방법은 무슨 방법인가 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고추라든지 여러 가지 채소 작물에는 이제 화학적인 농약을 치지 않고 이제 천연 살충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거나 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식초는 살균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레들이 이제 기피하는 어떤 그런 물질이죠. 그래서 식초를 500배 물에 희석해서 복숭나무에 쳐주면은 안 쳐주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식초만 하는 것보다 식초에다가 소주 한 잔, 만약에 말통에다 한다면은 말통이 이제 그 20리터 한 마리면은 20리터인가요? 20리터면은 식초를 40ml면은 500배 희석이 되죠. 식초 40ml랑 소주 한 잔을 부어서 말통에다가 물을 섞어서 치면은 미약 그나마 이제 살균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있죠. 목초액은 이제 찜질방이나 그 수출 만드는 그런 데 가면은 한 병에 이제 싸게 팔기도 하고, 인터넷에서도 이제 쉽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초액도 살균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초액도 500배 물에 희석해서 이제 사용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친환경 약재들은 정확한 용법 용량이 이렇게 표준화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목초액도 진한 목초액이 있고 연한 목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묽게 태워서 이제 나무에 한번 쳐보고 나무에 별 이상이 없으면은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식초는 현미식초 같은 것이 좋겠죠. 마트에 가면은 팔잖아요. 식초, 목초액 뭐 한 병 해봐야 뭐 돈 만 원 좀 사는데, 그것도 몇 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런 친환경 약재들은 벌레들에게 이제 내성이나 그런 것들은 잘 안 생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라도 이제 구비를 하셔서 무방비로 이렇게 두지 마시고 뭐 일주일 간격 이렇게 살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있죠. 난황류는 식용유와 계란 노른자 하나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물론 난황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난황류는 친환경 약재이지만 화학 약품에 못지않게 효능이 있거든요. 난황류는 찐딧물에 가장 좋습니다. 봄에 이제 가물 때 찐딧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올해도 가물 때 찐딧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때 난황류가 효과가 참 좋아요. 친환경 재배하시는 이 전문 복숭아 재배 농가에서도 난황류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거든요. 계란을 막 수십 판 사가지고 500리터 통에다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만드는 방법은 인터넷에 조회하시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난황류를 만든다든지 해서 하면은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고 그나마 먹을 수 있는 복숭아가 생깁니다. 네, 정리하면은 첫째는 건강하게 나무를 키우는 것이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학적인 그 농약을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모른다면 친환경 약재를 구입하셔서 사용을 하고, 그것도 싫다면은 친환경 약재를 손수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만드는 것도 귀찮다 못하겠다 하시면은 식초, 목초액, 난황류 요것만이라도 준비하셔서 사용하시면은 그나마 도움이 됩니다. 난황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난황류는 이제 식용유를 사용한다 했는데, 이 식용유는 기름 성분이지 않습니까? 이 기름이
이 찐드물 같은 이렇게 아주 적은 어떤 그런 벌레들은 그 자기 몸에 이렇게 덮어 쓰면은 숨을 못 쉬어요. 그렇겠죠. 조그만한 벌레들이 기름을 이렇게 덮어 쓰면은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질식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물에 녹지 않아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물에 태울 수가 없어요. 근데 기름 원액을 나무에 치면은 이 나무 잎도 숨을 못 쉽니다. 이 숨구멍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식용유에다가 물 500배 희석을 해야 되는데, 식용유와 물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게 뭔가 하면은 계란 노른자입니다. 계란 노른자는 기름이 물에 녹게 만들죠. 만약에 한 말짜리 그 약통에다가 난황유를 만든다면 계란 노른자 1개, 그리고 식용유 한 40ml에서 80ml, 진딧물이 많을 경우에는 80ml 식용유를 사용하시고, 또 예방 목적이면은 40ml 정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난황유를 만드셔서 예방 목적일 때는 한 2주 간격으로 이렇게 치시면 되고, 만약에 진딧물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80ml 태워서 5일 간격으로 한 3회에서 5회 정도 살포하면은 그 진딧물이 거의 한 80% 정도는 이렇게 죽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숭아 나무에는 이제 깍지벌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복숭아 나무에 보면은 흰 가루 같은 게 있죠. 그게 깍지벌레 그 알인데, 거기서 부화해서 이제 벌레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가지에 깍지벌레가 기어다닌다 그럴 경우에는 집에 있죠, F킬러를 살짝 쳐줍니다. 네, F킬러를 이용하셔도 되고, 근데 F킬러를 막 나무 전체다 다 뿌리면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그 벌레가 생긴 곳에 살짝 이렇게 치시면 돼요. 이렇게 친환경으로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물론 화학적인 농약만큼 그 효과는 없지만은 그래도 무방비로 그냥 버려두는 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보통 텃밭에 복숭아 재배하시는 분들 고민들 보면은, 나무는 어느 정도 키울 수 있는데 병해충 그 방제가 힘들다. 그래서 봄에 약간의 약을 한 번씩 쳐주고는 그 뒤에는 거의 뭐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두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최소 2주 간격, 조금 이제 상태가 안 좋으면 일주일 간격으로 식초, 목초액, 소주, 또 난황유, 뭐 F킬러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해보시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또 있습니다. 미생물도 그 병충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그 EM 요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EM은 그 EM 원액을 사가지고 쌀뜨물에 이제 이렇게 배양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면 좋습니다. EM을 땅에다가 이제 물 줄 때 같이 주면은 땅이 좋아지고요. 땅이 좋아야 일단 나무가 건강하게 크지 않습니까? 일단 땅도 좋게 해주고 나무에도 한 2주 간격으로 이렇게 쳐주면은 훨씬 더 나무가 더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미생물도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집에 있는 복숭아 나무 2그루 3그루 그렇게라도 키우면은 그냥 내 던져 두는 것보다는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네,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한창 이제 복숭아 수확철이잖아요. 저도 이제 이거 내일 수확할 건데, 아무쪼록 2그루 3그루지만 또 열심히 키우셔서 또 맛있는 복숭아 이렇게 드시기 바라고, 복숭아가 최근에는 이제 미국 FDA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여성들 유방암 예방에도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물론 남자들 뭐 니코틴 제거에도 좋고, 뭐 복숭아가 그 피부 미용에 좋은 거는 그 우리 익히 아는 사실이고, 이 좋은 복숭아를 잘 키우셔서 그렇게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집에 텃밭에 2그루 3그루 키우는 복숭아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방법, 또 손쉽게 재배하는 방법,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복숭아 농사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